네, 7월 2일 목요일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홍선입니다. 자, 현재 시장 코스피가 7.2%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6.5%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7월 두 번째 거래일인데 7월 초도 또 쉽지 않게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걸 체감할 수 있는 하루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장 초반 9시 7분에 매도 사이드카, 코스닥에서도 오후 들어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지금 양시장이 각각 7%대, 6%대 빠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오늘 좀 심도 깊은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주체는 개인입니다. 코스피에서는 6조 넘는 매수세, 코스닥에서도 6천억 넘는 매수세가 개인 쪽에서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 270개 종목 상승, 하락 종목이 630개 가량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1,3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됩니다. 달러원 환율은 1,553원대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홍권장 트리오 이렇게 만나는 날인데 먼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6월 안녕하지 못한데. 네, 그죠? 맞아요. 6월 변동성에 정말 시장이었고 7월 조금 괜찮으려나 했는데 7월 두 번째 거래일 여지없이 이렇게 또 매도 사이드카가 양시장에서 나오고 7%대, 6%대 진짜 그야말로 급락입니다. 코스피 진짜 7,700대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 초반부터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반등을 오전에 좀 주려고 하다가 결국엔 맞아요. 좀 실패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일단 여전히 이제 그 메모리 쪽에 대한 악재가 지금 좀 계속 소화를 좀 시켜야 된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은 오전부터 키옥시아는 계속 빠져 있었어요. 한 13%, 14% 이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잘 버티나 했더니 지금 결국엔 하이닉스도 한 15% 이상, 지금 12%까지 빠졌다가 종가 지금 동시효과 들어간 상황인 걸로 보이고, 삼성전자도 거의 한 10% 가까이 지금 밀리는 상황인데 여긴 또 동시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전은 61선까지 조정이 한번 나왔고, 하이닉스는 이제 21선 오늘 깼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을 계속 이 와중에 계속 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뭐 1조 5천억까지 사고 있는데 이게 종가까지 유지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팔지 아니면 더 살지 요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1조 6천억, 어제도 한 1조 7천억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물타기를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한 번에 또 다시 이제 매도를 할지는 아마 4시 10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다행인 거는 뭐 콜 매수, 푼 매도 양은 크지 않지만 선물 옵션은 지금 전반적으로 위로 잡고 있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메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빠졌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메모리 관련돼서. 네. 예. AI 캐펙스 투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메타 저커버거의 발언을 듣고 하는 얘기들이 어제 돌면서 어젯밤에 그게 나오고 나서 설마 그렇게까지 바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지금 시장은. 일단 그걸 핑계로 빼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로 캐펙스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지금 시장이 인지를 했으면 엔비디아가 10% 마이크론처럼 빠져야 됩니다. 마이크로는 10%, 엔비디아는 1%대 빠졌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0% 빠져야 정상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네. 진짜 심각하게 인지를 했다면 그렇죠. 근데 그냥 메모리만 뺐어요. 네. 그렇게 보니까 일단 뭐 수익이 많이 난 쪽에서 이 차익 실험 매물들이 좀 더 그 핑계로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마이클 버리도 거기다 공매도 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 말씀드렸죠. 네. 정반꿀 이것처럼 정반대로 하면 꿀이죠. 음. 그러면 이제 마이클 마반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분이 잘 이번에 팔란티 한번 먹더니 조금
탄력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좀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빅쇼트 벌이 이야기는 우리가 음. 뭐 이미 조금 글쎄요 신뢰랄까요? 그냥 아 이런 얘기를 또 하는구나 이럴 때가 좀 많았는데 타이밍적으로 하필 또 한국 반도체 지출로 인한 랠리 종말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어제 요 방송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언급이 되네요. 자, 김장렬 센터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장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코스피 7%, 코스닥 6%대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네네. 있어요.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안 좋죠. 그쵸. 어저께에 이어서. 네. 근데 어저께는 어저께라 치더라도 오늘은 약간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주로 빠졌다는 네. 거죠. 일본도 빠지고 대만도 빠졌지만 맞죠? 근데 걔네들이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우리에 대비했을 때는 저희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무차별 하졌는데 심플리 그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이 간밤에 10% 빠진 거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마이크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터치했어요. 그 얘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투영되면은 안 좋으면 그 걔네들하고 비슷하게 빠지거나 어제 빠졌으니까 그보다 덜 빠지더라도 어제 오늘 합해서 그 정도 이상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센티를 읽을 수는 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일 이동 평균선이 한 238만 원, 2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공방전 하다가 좀 내려간 그런 경우라고 보고 삼성은 5일하고 20일이 원래 붙어가지고 네. 좀 아슬아슬했어요. 2, 3일 전에.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5월 27일 날 우리가 2배 ETF가 상장되는 날 주가보다도 더 빠졌죠. 그 당시에 주가가 아마 30만 7천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거도 한참 못 미쳤고 하이닉스도 그때 주가로 갔어요. 네. 그때 주가가 5월 27일 날 9% 올라갈 때 224만 원이니까 220 몇만 원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센티먼트적으로는 그 당시보다 지금 한 달 지났는데 펀더멘틀이 사실은 더 계산됐지만은 아까 말한 메타 포함해서 그 전에 나왔던 며칠 그런 거 누적된 거에다가 무슨 찌라시까지 해가지고 온갖 것을 나쁜 방향으로 확실히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얼마나 동반됐을까가 중요한데 거래량이 잠깐 좀 애매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이닉스도 보시면 거래량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엄청. 그러니까 이게 확 이렇게 치솟으면 이게 내려갈 때 확 내려가거든요. 그런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이 일단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거의 뭐 20일이 아니고 한꺼번에 60일이 갔잖아요. 네. 60일이 갔으니까 이거는 사실상은 거의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다음 주에 나오는 실적에 대한 두려움 신경 안 써. 신경도 이런 것까지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하이닉스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60일선하고 20일선이 터치를 하거나 근처에 갔기 때문에 20일 밑으로 내려갔네. 이 정도면은 일단은 아까 여러 가지 그 노이즈라든지 그 시나리오를 나쁜 걸로 본 거는 대충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슈는 제가 오늘도 아침에 구독자님 보는데 이슈는 뭐냐면 그렇게 어느 임계점이 내려갈 때는 기술적으로는 이것이 노이즈건 뭐건 간에 그게 판명될 때까지는 센티먼트가 나쁜 게 먼저 반영돼요. 예, 그래서 그 네거티브 센티먼트가 생각보다 항상 언더할 때 더 언더 슈팅하고 오버할 때 더 오버 슈팅하는 게 ETF의 2배 ETF의 영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밸런스도 있고 그래서 오늘 리밸런스는 없죠. 주가 빠졌으면 리밸런스 없는 건데 2배 ETF의 역작용이 또 이렇게 빠질 때 더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포함한 한국이 엄청 많이 빠졌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노이즈냐 추세 전환이냐 이게 조금 시장에서 이제 안개가 걷히고 가려질 때까지 일단 센티는 좀 안 좋아지는 걸 반영하는 주가 미리 흐름을 반영한 거니까. 예상해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고요. 지금 종가까지 마감까지 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이 상황. 코스피는 7%대. 코스닥은 6.5%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받쳐주는 건 전부 개인의 매수세, 오늘도 외국인의 거센 현물 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얘기 조금만 해보면 뭐 아침부터 이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요약해보면 이거죠. 메타가 데이터 센터 컴퓨팅
자원에 남는 자원을 외부에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메타는 그래서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8%대 거의 9%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는다고? 그동안에는 쇼티지라며 근데 남아? 그러면은 더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님 요 부분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논리로 오늘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 그대로죠. 네. 일단은 남아서 그 임대한다. 임대로 한다. 네. 그러면 임대 쪽에 있는 코어리브라든지 네비우스가 직결타 맞은 거 맞죠? 그쵸. 그건 맞는 거예요. 경쟁사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경쟁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남는다는 거가 네. 팩트인가? 그럼 팩트라면은 남는 원인이 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네 large language 모델, 여기서는 라마죠. 라마를 돌려가지고 하는 자기네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야 되는 자기네 자체적인 수요, 내부 수요가 라마란 말이에요. 라마라는 네. 그 언어 모델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 걔가 안 된다는 건 뭐죠? 안 된다는 거는 시장 수요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딴 데 경제에서 뺏긴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픈에 챗GPT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엔트로픽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걔네들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라마가 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라지 랭귀지 서비스 자체가 별로 소용이 없어서 경쟁에서 도태가 돼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네 싶어서 이 데이터 센터 임대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더 프라미싱해 이쪽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이쪽에서 경쟁이 붙고 이쪽에서 경쟁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 경쟁이 빠지면 이쪽에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회사들이 딴 데가 더 요거 조그만 것마저도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아니고 그냥 large language 모델 자체 엔트로피가 하는 그거 성능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 초고 성능 이거를 프론티어 모델이라는데 프론티어 모델에서의 경쟁에서 도태된 거고 또 하나 프론티어 모델에서의 경쟁이 필요 없어지는 시장이 됐다. 프론티어 모델이 프론티어 모델 경쟁의 쓸모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GPU는 HBM이고 경쟁하고 뭐 하는 수요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경쟁에 도태되건 아니면 시장이 좀 애매하건 그래서 빼서 일로 갔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 그러면 일단 HBM이나 이런 관련 쪽이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가 해석해요. 그 네. 판에서 빠지게 됐다. 네, 경쟁에서 빠졌다는 게 아니고 도태- 약해지니까 약해졌다. 여기서 먹을 걸 이쪽 가서 하겠다는 걸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여기까지. 네. 근데 실제로는 해석은 여러 가지 분화되죠. 이쪽 시장이 그만큼 프라미싱하고 좋아? 데이터 센터 임대가. 임대 쪽. 만약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여기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의 포텐셜이 엄청 크다라고 네. 해석했다면 이건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왜 그렇지? 수많은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서비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으면은 그럼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스몰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많아진다는 거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보면 AI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포텐셜이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네들은 ROI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큰 고차원적이고 고성능 위주의 라지 랭귀지 모델 이게 프론티어 모델인데 이거 대신에 어느 시장으로 간다고 약간 쪼개진 가벼운 경량화되고 애플리케이션의 스페시픽한 모델로 나눠지는 모델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그걸 사용하는 모델 쪽으로 데이터 센터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서 이쪽은 HBM이 아니더라도 다른 메모리가 나중에 쓰일 텐데 많은 액티비티가 나니까 근데 여기랑 여기로 가는 사정에 간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메모리는 일단은 약간 네거티브 아니야? 라는 생각을 연결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서 그렇죠. 메모리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수요가 똑같은 줄 겁니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성능 위주의 LMM 모델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별로 가벼운 모델로의 다변화되는 시장으로 가는 네. 거라면은 우리 기억나세요? 효율화가 되고 나면은 더 많이 사용돼 갖고 재번스 역설이 하잖아요. 근데 이쪽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지금은 그 가능성보다는 이거 남아서 이쪽으로 갔다. 네. 여기 물량 주는 거구나. 그럼 이쪽은 작살나니까 내비스 빼고 여기도 빠진 그럼 어떻게 되는 거? 그럼 D램이 HBM 문제네. 라는 생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맞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도 마찬가지 역할을 맞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GPU까지 생각을 안 미쳤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따로 놓았다는 거는 어쨌든 메모리 자체 가격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메모리 주가가 올라갔고 걔네들이 우리가 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것이 코스트로 빅테크 업체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네. 애플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고 다 주담 주니까 그게 싫죠. 우리는 좋은데 미국의 기관 투자가는 그게 더럽게 싫은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걔네들은 시가총액이 반도체 시가총액은 4조 5조 달러밖에 안 되고 빅테크 AC 25조 5배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하고 달리 곡괭이인데 그냥 부품이야. 아무리 쏟아지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올라가 싫어. 그러면 분위기도 그렇게 잡아갈 수밖에 없고 실제 그게 그렇게 어거지로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수급도 주식 수급도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침 빅테크가 많이 빠졌거든 30%. 이건 더럽게 올랐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하면은 안 그래도 절대적인 주가가 올라갔고 몰빵하고 있는 판이니까 그러면 그런 분위기 하고 리밸런싱해서 그런 리밸런싱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콜을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면은 네. 당연히 그런 물량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주가가 올라갈 때. 물론 오늘같이 계속 빠지면 네, 그런 건 안 네. 나오겠지만은 네. 그런 분위기를 확 흘러갔다. 어. 그게 임계점에서 우리가 탁 건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추후에 어떤 영향을 실제로 심각하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메모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네요. 이런 뉴스들이 메모리 주가가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그게 때문에 많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차익 실현 요소가 우리는 너무 있고 좋지만 우리는 재산이 80% 같지만 걔네들은 다른 재산이 이게 메모리 반도체 있으니까 반도체 봤자 한 15%밖에 안 되고 80% 60%가 딴 데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리밸런싱 해라. 위험하다. 블랙락은 어저께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 한국이랑 쪽에 대만이랑 중립이다. 그죠?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해das었는 게 그게 나중에 아니고 헛소리고 이상하게 들평이 나더라도 지금 콜에서는 그럴싸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걔네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그러면 우리하고 다른 뷰가 상당히 다이버전스가 돼가지고 가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좀 메타와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들었고 일단 마감가 확인하고 또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오늘 결국에는 거의 8% 가까이 지수가요. 7.89% 빠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8,000선은 애초에 장 초반부터 8,000선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초반 그러니까 오전장 중에 8,000선 다시 위로 회복하는 흐름도 있었는데 이게 후반 들어서면서 쭉 내려오면서 7,648선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포인트로는 655포인트가 빠졌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6.74% 하락입니다. 860선으로 내려오는 흐름 확인이 되네요. 아까 확인한 그대로 코스피 코스닥 현물시장에서 개인만의 매수가 받쳐줍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개인이 7조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4조 8천억 원 가까이 외국인은 순매도 포착이 되네요.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에서 금투의 매수세는 좀 포착이 됩니다. ETF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새 달러원 환율 많이 집계되는데요. 1,555원대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 보면 월등히 하락 종목 수가 오늘은 많은 하루네요. 신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9%대 28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더 크게 빠지네요. 14.5% 218만 원대 기록을 합니다. SK스퀘어부터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현대차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고요. 빨간불 켜내는 종목들 보면 그래도 금융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 기아는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켜내는 흐름이고요. 신한지주, 금융주죠. 그리고 셀트리온, 간간히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도 빨간불 켜는 흐름 보입니다. 확실히 오늘 금융주 괜찮은데요. 하나금융지주도 3.7%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현대, 로템, 방산주도 4%대 상승했고요. 코스닥으로 갑니다. 거의 시총 상위 종목 지금 화면 안에 보이는 종목 중에는 빨간불이 없는 상황이죠. 특히 원익 IPS는 20% 하락이 지금 나왔고요. PSK 13%. 그러니까 많이 오른 소부장 쪽으로 해서 오늘은 매도 물량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이오테크닉스 11%, 심텍은 20%, 유진테크 15% 하락이고요. 정말 빨간불 찾기가 좀 어렵네요. 네. 겨우 찾은 빨간불 엔터 쪽입니다. JYP 엔터가 4%대 상승이고요. SM 7%. 확실히 오늘 엔터 쪽에 매수세가 좀 붙어줬었네요. 네. 이렇게 보고 빨간불 동국제약,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화장품 쪽도 좀 괜찮았죠. 네,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장중 그러니까 오전장에서 8천 다시 좀 회복을 하는가 네. 했었는데 쭉 또 밀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어제도 우리가 짚었습니다. 블랙록 쪽에서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좀 비중 축소 요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는 2%대 빠졌는데 우리가 훨씬 많이 빠졌죠. 뭐 7%대니까요. 대만 쪽도 빠지긴 빠졌는데 1% 안쪽으로 0. 몇 퍼센트 하락 이렇게 기록을 한 걸로 지금 가권 지수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유난히 더 빠졌어요. 훨씬 더. 뭐 일단 아까 김장 센터님 말씀하신 게 네. 맞죠. 메모리 올라가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메모리. 타겟은 메모리예요. 네. 예, 그래서 메모리 쪽을 좀 지난주부터 뭐 일단 헤지 펀드들이 미국 메모리 팔고 메모리랑 CPU 팔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데 메타 얘기도 아까 해석을 되게 선생님 잘해주셨는데, 근데 메타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JP 모건에서 나온 거 보면 지금 메타가 최근에 차세대 컴퓨터 용량을 확보하려고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메타가. 네. 네. 그리고 6월 18일 날 이미 이제 데이터 센터 개발 회사인 크루소랑 1.6기가와트에 달하는 복합 AI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남아돈다? 남으면이죠. 그게 남아도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컨플릭트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 5월 6월 사이에 있었는데 아까 지금 크루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지금 또 확인해 봐야 돼. 그러니까 남으면 그러니까 확인해 저크버그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말을 좀 잘 어버버하게 얘기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해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남으면인지 지금 너무 남아 돌아선지 그렇죠. 그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징후들을 보면 네. 메타가 돈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어. 뭐 이제 아까 라마 모델을 진짜 포기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 지난달 5월에 보면 5월 달에도 XAI가 이미 컴퓨터 팔았죠. 컴퓨팅을 어디다 팔았어요? 엔트로피에다 넘겼습니다. 그럼 뭐 그거랑 만약에 남아서 논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거를 또 호재로 받아들였어요. 테슬라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그런 거죠. 진짜 이렇게 해서 캐펙스가 축소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만 빠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폭락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메인이 엔비디아인데. 그러니까 우리 자꾸 CPU 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 D램 가지고 메모리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거는데 사실은 제일 비싼 건 GPU랑 CPU로 만드는 애들이 더 비싸게 받아요. 근데 지금 자꾸 메모리가 올라오는 게 메인으로 올라오는 게 싫은 거죠. 그게 애플이 싫다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었고, 네. 거기에서 블랙락 그 CEO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를 소화하는 과정이고, 오늘 장중에 아까 8,100선까지도 왔었는데 거기서 무너졌죠. 네. 그래서 8,100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안착 못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7,50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접근하셔야 된다. 그 다음은 7,500인데 7,500 지금 언제든지 깰 수 있죠. 그게 한 61선이랑 만나거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당분간은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정은 이미 시작됐다. 네. 너 왜 지난주에 얘기 안 하고 왜 이번 주에 얘기하냐? 저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렇죠.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었는데 주봉 지금 2주째 빠진 거죠 지금. 이게 완성되고 나면 당분간은 여기서 움직이겠다는 이제 강력한 신호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를 갖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건희 대표님께서 반도체, 뭐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시면서 쉴 수 있다. 근데 그 기간을 조금 길게 말씀해 주셔서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놀란 부분도 있으셨어요. 3주, 뭐 한 달 이렇게도 말씀을 사실 해 주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왔고요. 사실 메타 이슈만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악재가 겹치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 장 막판에 좀 더
반도체 낙폭을 확대시켰던 것은 애플도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뭐 창신 메모리 애플이 쓰려고 로비 중이다 이런 이슈 며칠 전에 전했었는데 그 중국 반도체 구매를 위해서 백악관하고 협상 중이다 이런 블룸버그 보도도 있었고요. 오픈 AI 이슈도 있었습니다. 오픈 AI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해서 추론 비용을 반으로 줄여서 GPU도 이제 필요 수량이 줄어들 거고 빅테크 자본 지출도 이렇게 되면 줄어들 거고 뭐 엔비디아, AMD, 인텔까지도 다 영향받을 거야. 이런 것까지도 사실 좀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물론 메타가 제일 좀 그렇죠. 큰 이슈긴 네, 했지만 오늘 새끼 나왔으니까 그 네.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그것만이 이슈는 아니었겠죠. 네. 그런 것들 이전에 나왔던 요거 볼까요? 네.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의 우리 입장에서는 노이즈를 치부하고 싶지만 노이즈가 아닐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이 일거 발생했죠.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왜 아까 근데 핵심적인 뭐냐?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거예요. 음모론이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 안 좋아하는데 불편한 건 맞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미국의 행정관이 그러면은 불편해. 그것 때문에 반도체 가격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 근데 어찌 할 방법은 없어. 어떻게 못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게 해요? 부족한 할수 게 없으니까. 사실이니까. 네. 하지만은 여러 가지를 저지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고 아니면 우리가 한국인데 우리보다 못한 나라 어디 있어? 어디 뭐 아프리카에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해서 그거 갖고 없는 쇼트지를 했어. 근데 우리한테 코스트가 부담이 돼. 우리도 그 관련된 회사가 우리 상장돼 있는데 그거는 한 20밖에 안 되고 우리는 더 큰 게 80이 있는데 이게 허투를 당해, 영향을 당해요. 그러면 뭔가 정치권이 가만히 있겠어요? 방법을 하겠지. 저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80% 올라갈 거야, 50% 맞거나 그런 생각들이 할 수 있는 이게 짭짤한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오픈AI 상장 요거는 오픈AI가 연기되는 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왜 연기냐? 이젠 그 얘네들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그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니까 얘네들 가치를 못 받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큰 가격 이런 걸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다른 비용 뭐가 들어? 반도체 들고 다른 게 들으니까 짜증 난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거기서 찾게 되는 거고 메모리 가격 담합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한번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애플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하더라도 나중에 하겠지. 시간이 걸리고 허용하더라도. 네. 근데 주가는 허용할 수 있다는 그 얘기만 나오면은 영향을 받지.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는 임팩트의 강도가 7%냐 5%냐 제품의 품질이 어떠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없던 거를 할 수 있다는 생각만 들면은 요거 빼고 가격 더 빼고 거기도 네. 연방 보험이 있으니까 멍청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된다고 보는데 거의 90% 이거는 이것도 원인이 다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하이 뭔가 꿍꿍이가 아니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노이즈라고 완전히 버리기에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 이런 소리들이 결국은 헛소리야. 아니면 진짜 노이즈야. 인지는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죠? 투자 심리는 먼저 악화되죠. 네. 어떻게 판단해요? 아니면 누가 그걸 어루만져줘요? 이건희 대표냐 제가 한다고 어루만져집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되고 ADR 한다고 어루만져지지 않거든. 그럼 빅테크가 아까 메타가 얘기했는데 야 가서 메타 저커버거 너 정확히 어떻게 얘기한 거야? 네네. 따져 부를 거 아니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뭔가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거나 이제 커렉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점이 이번 달 말이거나 또 뭐 애널리스트가 미리 좀 하면은 이번 달 중순 정도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루만져지겠지. 근데 어루만져지기 전에 주가가 기술적인 무슨 뭐가 확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새로 들어온 사람이 주춤하면은 바닥은 찾았는데 빨리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러니까 내러티브에 소설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설은 아니다. 그러면 직년 뛸 때까지 기다림이 있는 거고 그걸 받쳐내려면 우리 내부에 수급이 좋아갖고 계속 받치든지. 근데 이제 알았지. 올라가면은 8,500이 9,000 올라가려면 그냥 리밸런싱을 계속 하잖아요. 국민연금 어제 2,000원 팔았다며. 네. 한꺼번에 안 팔더라도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못 팔죠. 근데 올라가면 또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주저할 수 있죠.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빠르지. 그러면 이제 수급이 애매모호하게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게 됐다. 그러면 거기서 세이프한 주식이 뭐냐? 오늘은 이제 화장품이었고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는 이제 그 선화문법 개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반도체 포함해서 AI 투자.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내려갔던 변압기가 많이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실적이 어쩌고 무슨 스페이스 하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좀 바짝 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틈새를 누리는 주식의 트레이딩성 업이 그 메워지고 있다. 근데 역부족이죠. 전체 시총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투자자 마음으로 그럼 이 이슈는 우리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반도체 쪽에서의 IT 쪽에서의 그 지나고 보니까 노이즈였지만 네네. 그때는 되게 큰일이었던 일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많았죠.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멀리 가보면 딥시크도 있었고요. 뭐 작년 뭐가 11월 있었죠? 달도 있었고 터보컨 터보컨트. 올해 4월 달에 맞아요. 터보컨트도 있었고 뭐 LPDDR 탑재 뭐 축소, 소캡 소캠 축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좀 큰일이 될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실적 발표라는 게 다음 주에 또 있잖아요. 근데 별 관계 없어요. 그 관계가 없다고요? 관계 없었죠. 어. 삼성전자 실적이 90조 나와요? 그럼 서프라이즈. 한 5% 오르겠네. 72조 나오면 어이씨 짜증나. 한번 더 버릴 수 있겠고. 지금 예상이 80조도 잡혀 있잖아요. 그럼 그 주면 그 실적은 넌 이벤트는 아니지만 별로 덜 중요한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좀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어떤 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네. 이벤트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려서 지금 30만 원도 네네. 깨져버린 네. 이런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도 실적 전망치가 좋아요, 아직 싸요라는 말을 듣고 진입하신 분들도 실적 사실 전망치 많거든요. 좋다고 얘기 안 했어. 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지. 실적 전망은 5월 후반에서 그 두배 ETF 포함해서 6월 중순까지 실적 전망이 좋다고 얘기한 거는 누구 탓하는 게 아니고 네네. 실적 전망 90조, 95조 나올 때 제가 그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상여금을 언제 반영했는지 애널리스트 반영했는지 그걸 잘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반영한 사람도 있었어. 의열초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리포트는 그렇게 회자가 안 됐죠.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다가오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슬쩍이 아니지. 업데이트 되니까 실적 반영하니까 80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 나왔다가 아니야. 근데 반도체 가격이 워낙 쏘아서 그래도 80조 되는 나와. 이러면서 지금 이제 좁혀지고 있는 거 일주일 남겨놓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5월 초나 4월 말이 아니고 4월 초처럼 반도체 우리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거예요. 낮고 주가 빠졌기 때문에 잃을 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적이 80조나 85조 나오고 그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고. 그럼 그거 보고 샀느냐? 삼성전자가 85조 나오면 팔고 95조 나온 것 때문에 샀느냐? 그거는 그렇게 샀다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잘못 짚은 거죠. 핵심은 그게 아닌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메인으로 해서 내 규정한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가격을 샀다, 35만 원, 36만 원 샀다, 그럼 자기의 판단의 미스예요. 네, 미스죠. 저는 그런 거예요. 반도체는 며칠 전에 마이크론 실적 때만 해도 와, 영업이익률, 그리고 그 마이크론 CEO가 한 얘기가 뭐 내년까지 이거는 정말 완전히 이런 공급 부족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도체 분위기가 이랬잖아요. 근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어떤 이벤트, 뭐 뉴스로 인해서 빠졌다?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이게 못 담으셨던 분들한테는 기회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좀 계속 좋대. 가격은 그거에 비하면 아직 덜 올라갔대라는 걸 만약에 그런 쪽으로 믿고 사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죠. 당황스럽긴 하지. 당연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러면 보세요.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저도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대부분 출연자들이 반도체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근데 계속 돌다리 두드리면서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지고 해피해질 거다.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걱정을 만든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지금 전쟁 난 거보다 더 빠지고 있죠. 맞아요. 예, 그 얘기는 그거보다는 이제 캐펙스가 줄어들 거에 대한 공포가 지금 생긴 건데 그러면 캐펙스가 줄어들지 않는다. JP모건은 이미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예,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안 듣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캐펙스 축소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면 결국엔 다시 간다. 예, 그럼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캐펙스가 지금 줄어들 거냐 우려하는 거죠. 네, 우려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가가 높은 거 제가 그래서 애플이 단가가 높아서 딴 데랑 협상한다 어쩐다 전략이죠 그냥. 네, 근데 애플이 데이터 센터 하나요? 그냥 핸드폰이랑 노트북에 메모리나 조금 사가는 애들인데, 네, 그거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블랙락의 얘기가 더 작용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블랙록. 사실 네, 왜냐하면 투자의 가장 큰 사모펀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방향성을 준 거죠. 우리랑 대만을 좀 줄인다 뭐 이런. 그러겠죠. 예, 그런 느끼는 거죠. 거죠. 예, 그런 느낌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헤지펀드도 제가 했잖아요. 이미 털고 나갔다니까요. 5월 말 6월 초부터 예, 팔았어요. 예, 팔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오늘 빠지기 전에 음.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6월 말 7월 1일 기준, 우리가 6월 말 7월 1일 기준 했을 때 6월 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예요. 마이크론의 차트도 보면 계속 음봉이었어요. 올라오면 이제 그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에 지나고 나서 보니 헤지펀드들이 계속 밀고 나갔다. 근데 헤지펀드가 원래 독자적으로 움직이는데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때로 움직여요 요즘에. 네. 제일 큰 헤지펀드가 가면 다 갑니다 그냥.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기 보시면 계속 음봉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지저분하죠 차트가. 최근 들어 좀 그래요. 예, 이게 뭐 근데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어. 예, 아직은. 무너지진 않았는데 예, 점자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겁나게 이게. 해주는 거지.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은 수급에 의해서 빠진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캐펙스 투자만 이제 줄어들지 않는다. 만약 진짜 줄어든다. 엔트로픽도 투자 안 하고 메타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럼 다 팔아야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캐펙스 투자가 줄지 않는다라고 JP모건 얘기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직 메타 그 발언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저크버거 그 양반은 좀 말하는 화수를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뭐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얘기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AI 버블 우려 과도하다. 비관론이 사라질 때가 진짜 과열이다. 이런 얘기를 또 간밤에 해줬습니다. AI 투자 사이클 견조한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있고 뭐 밸류도 우려만큼 높지 않다. 이렇게 골드만삭스는 또 진단을 한다는 것도 있기는 있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의견이 지금 엄청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뭘 보냐가 다른데. 뭘 분야에 따라. 그 아까 오픈AI가 미뤄지거나 값을 못 받는다 그러는 건 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감수를 하더라도 그래 토큰 가격 확 낮춰줄게. 많이 써.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근데 그 동안에 간극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메타도 여기서 경쟁에서 밀렸는지 모르지만은 아까 남아 돈다고 확실히 모르는지만은 이쪽에서 돈 벌 게 있으니까 일로 가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쪽에 간다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무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비싸고 고급스러운 프론티어 모델에서 빡시게 하느니 이거를 뭐 적당히 하고 이쪽으로 좀 여유 있게 해보겠다는 얘기를 듣는 게 맞는데 그게 리즈너블 하거든요. 네. 근데 근데 이게 다 우리 입장에서 뭐지? 수요가 일단 좀 위축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메타금 오픈AI가 다 뭐죠? 엔트로픽도 걔네들이 쓰는 토큰 사용량, 토큰을 쓰는 것이 계속 증가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비용 어쩌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큰 수요가 는다는 거야. 그건 메모리가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우리는 주가를 미리 달렸고 토큰이 뭐 오늘 7배 넣는데 내년 6배 넣는 게 아니고 5배 넣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게는 인디케이터 주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이고 2월 말에도 전쟁 나기 전에 ETF 판 것도 블랙락이라고 비중이 삼성전자 비중이 25% 넘어갔다 그래서 판 거 2월 28 블랙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락이 그런 얘기한 거 제가 어제 안 나왔지만 야 아찔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영향을 주거든요. 블랙락이 얘기하는 거는 CLSA가 뭐 토큰이 뭐 제가 그저께 나와서 그저께 제 코너에서 CLSA 얘기했잖아요. 그 엄청 좋은 리프레시 한 거거든. 토큰 숫자가 생산보다 한 20% 남는다라는 나름대로 이렇게 쉽지 않게 계산한 건데 안 먹히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맥힐지도 모르고 나중에 딴 사람들 비슷하게 예측할지 모르고 근데 입김이 걔네가 센 거야 지금. 그리고 분위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눈치 딱 채고 오늘 테크니컬 했을 때 아무리 우겨봤자 싸하네 그러면 다 팔아치우고 나갈 수도 있지. 스캘퍼처럼 그런 거를 가르쳐두거나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ETF가 있으니까 우리는 막판에 더 팔지.
그럼 오늘 뭐 하이닉스가 14%팔 게 아니고 10% 끝나도 아니 저쪽이 10% 빠졌는데 우리 더 빠졌는데 14% 뺄 게 뭐 인상하고 악이라 소용이 없는 게 우리는 대한민국의 하루 거래량의 130%에서 200% 되는 물량이 두 배 ETF의 AUM으로 있어요. 미국은 두 배 ETF가 거래량의 30%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지금 태생부터 엄청나게 부담을 있는 거예요. 두 배 ETF가 올라갈 땐 더럽게 많이 올라가 내려갈 땐 계속 이거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네.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래서 내려갈 땐 생각보다 더 싸게 사야 되고 네. 올라갈 땐 진짜 미친듯이 따라갔다가는 바보 멍충이 되는 수가 있고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은 비관론자다, 뭐 말을 바꿨다 이런 소리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한번 해봐.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이 오늘이 아니고 비관론이 나발이고 오늘 생각했던 거 내일 생각했던 거 싹 바뀔 수 있어요. 장이 뭐 그게 뭐 너 바꿀 테니까 앞으로 이제 10% 바꾸고 그 다음날 20% 바꾸고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죠. 만약 그렇게 대응하려면은 확인되기 전에 여러분 그 감으로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뷰는 전제 조건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캐펙스 숫자가 줄면 진짜로 팔아야 됩니다. 근데 안 준다는 게 확인되면 가야죠. 다시 네. 갈 걸로 보고 뭐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조정을 한 번에 세게 받느냐, 뭐 아니면 나눠서 받느냐 이 정도로 보시면 오늘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조정을 한 번에 세게 받은 걸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뭐 오늘 우리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 예, 아까 키옥시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키옥시아도 엄청 빠졌습니다, 그죠? 13% 빠졌어요. 예. 그런데도 니케이는 2%니까. 아니 키옥시아는 작으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 500주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성전 지금 두 종목이 60%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자꾸 무시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변동이 위고 아래군 간에 미친 듯이 엄청날 계속 갈 수밖에 거다. 없어요. 이거 바뀝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게 꺾이면 응. 지수 자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일본은 있죠. 덜 무너지지. 다 다른 거잖아요. 다른데 가서 뭐 일본하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비덴이고 뭐 몰았다고 해 삼성전기 비교하는 건 그 개별적으로 가능해. 그쵸. 그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니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그건 빠지는 거하고 이게 키옥시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키옥시아가 일본에 미친 영향이 샌디스가 미국에 위치는 것보다는 훨씬 크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한 몇 번 돌리면 아는 거고. 그러면 뭐 지금 같이 무너지면 같이 빠지는 건데. 근데 키옥시아도 우리나라는 영향이 훨씬 미친 영향이 크니까. 우리가 훨씬 크죠. 그치, 예, 데미지가 그쵸. 크죠. 예. 삼전 닉스의 시총 비중이 뭐 그러니까 5월 20 며칠 날부터 네. 이 두 배 ETF 할 때부터 그거가 잉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화라고 그거 제가 보시면. 오전에도 이제 다른 방송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거거든요. 삼전 하이닉스가 5% 안쪽으로 계속 들어와서 좀 강해져야 다른 종목도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 결국에 빠지니까 도로 다 빠지죠. 특히 코스닥 빠지다 못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드카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이드카 아니라 그 뭐냐 이제 하도 많이 내도 나오니까. 사이드카 나왔어요. 네, 사이드카 네.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삼전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가서 빠지는데 왜 코스닥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빼냐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금 코스닥 다 합치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예요? 코스피의 한 8% 될까 10%도 안 될 것 같은데. 6% 정도까지 들어요. 그렇죠. 맞아. 엄청 작어. 예. 코스피의 6%, 예,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 6%? 6%? 6%에서 7% 가까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보시면 그래서 어제도 원익 IPS 뭐 이런 이제 그 소부장들 좋았잖아요. 오늘은 많이 빠졌어요. 네. 예. 뭐 PSK도 좋았고 네. 제가 그래서 10년 장기 사이클도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네. 왜 올라가는 데 사면 안 됩니다. 음. 최대한 싸게 사야지. 그거야 너무나 그러고 싶죠. 최대한 예, 싸게. 그러니까 예, 어저께도 포모에 샀죠? 예, 어제 그러니까, 포모 샀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네. 근데 이제 오늘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까 이제 그 선혜 앵커님이 우리 센터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였을 거야 아마 그죠? 최근에 사신 분들, 맞아요. 예, 니네가 좋다 그래서 최근에 샀는데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사면 됩니다. 예, 근데 언제? 근데 오늘 종가에 사시면 되겠네. 그 대신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된다요? 네. 나눠서. 나눠서 꼭 분할해서. 왜냐하면 네. 이게 심리적인 게 주식이라는 게 더하기 빼기 뭐 PER 곱하기 EPS지만 네. 거기에 뭐가 곱해지냐면 심리가 곱해지죠.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심리가 뭘로 가냐면 그게 PER로 나타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라고 네. 하면 항상 뭐가 나온다? 과매도가 나올 수 있다. 밤에도. 예. 그러니까 계속 나눠서 사야 된다. 내가 100개 사고 싶으면 뭐 오늘 한 10개 사고 네. 뭐 한 20개를 사든 이렇게 나눠 사야 돼요. 절대 그렇게 안 하지. 네. 절대 못해.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참아야죠. 이게 네. 참을성.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똑같은 어드바이스가 있더라도 그게 실행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갑갑하고 맞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 포모에서 살 때도 그래요. 조금씩 나눠서 사면 덜 물려. 그 제가 그 거꾸로 다들 하는 참교육들 보셨잖아요, 그죠? 너무 참교육? 재밌더라고요. 참교육이라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FX에 그 봤지. 거기에 보면 여자 그 여자? 여자 주인공분이 참을인자를 자꾸 손에다 쓰죠. 아, 네네. 진기주 배우. 예, 네. 예. 이름도 희한해. 칼도의 마음심자에 음. 짝대기 하나 그으면 참을인자죠. 예. 손바닥에 이제 그리시면서 좀 참으면 된다. 뭘 참아요? 매도도 참고 매수도 그렇죠. 참고. 둘 다 좀, 참아야 지금은 참아야 되는 타이밍. 네. 방향이 아직 안 나왔다. 방향이 보일 때까지. 근데 거래량이 수반돼서 다음에 또 빠지잖아요. 음. 그때는 손절이에요. 음. 손절이 크지. 36만 원 산 사람하고 290만 원 산 사람도 계실 테니까 280만 원 산 사람 있는데 그건 높게 들어간 거 맞거든요. 그럼 손절 있을 때는 손절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세요. 아픈데요? 아픔을 겪어봐야지 다음에 되살겨져요. 오늘은 거래량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거래량 네, 충분한. 그래서 제가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강한 음. 어떤 그 암시냐 그렇게 보려고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거는 막판에 이제 어차피 아침에 확 팔고 나온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스캘퍼처럼 뭐 아니면 데이 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었으면 대부분의 경우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막판에 가서는 이제 공포에 판 거거든요. 네. 아니면 이미 손조매를 판. 그러니까 손조매를 파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공포에 팔았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이렇게 했을 때 공포 팔면 안 되고 느낌이 싸하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2, 3%라도 파세요. 자기 저기 본능을 믿어봐. 싸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마다 약간 느낌이 싸하면 제가 오래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면 저는 이걸 예측해서 근데 아니에요. 느낌이 싸했단 말입니다. 옷을 붙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 근데 또 어저께 변압기 많이 사니 변압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 저녁 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잠깐 볼까요? 잠깐 볼게요. 어저께 변압기가 섹터 급등했어요. 맞아요. 어저께 퇴근하고 다른 방송 가고 구독자들 질문하고 그래서 알려져서 이거 반도체가 쉴 것 같은데 조정인데 그러면 변압기 쪽으로 이제라도 갈까요? 상승세 지속 가능성을 제기되는데 그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6월 초에부터 제가 많이 빠져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드디어 어저께 이제 이렇게 서남권 포함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닉스가 부진이 레벨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오늘 딱 거잖아요. 삼성전자 60일, 하이닉스도 20일. 이평선이 무너지고도 아침 새벽에 보는 겁니다. 무너지고도 헤맬 정도로 앞에 더 있어요. 허무하게 무너지고 못 가지. 끝없이 그렇게 되면은 변압기도 고고행진이 혼자서 갈 수가 없다고. 아, 같이 가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결국에. 네. 그 화장품은 그나마 수출 절로 달랐는데 그나마 넘버가 더 확실하게 뚜렷한 거는 화장품밖에 없었어. 그래서 라면이랑 화장품. 그래서 새롭게 오늘 방어주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시가총이 얼마 돼? 안 되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그런 거예요. 자빠지는데 막 KB금융이 급등하길래 그렇죠. 이제 조정 장세 들어가려고 대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죠? 금리 인상한다고. 네. 자, 그러면 제가 가끔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패널분들하고 대화하면서 했던 얘기들 우리가 쏠림을 항상 얘기를 많이 했을 때 6월에 뭘 가장 바랐었느냐 시나리오 중에서 삼전 닉스만 왜 얘기해요? 삼전 닉스만 왜 가는 거예요? 요랬던 시장에서 삼전 닉스가 좀 쉬어주고 혹은 약간만 빠져주고 다른 쪽으로 수급이 좀 확산되는 그런 시장이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러다가 또 다시 삼전 닉스도 오르고 그러다가 또 쉬어줄 때 다시 확산되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쉰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삼전 닉스 또한 무너져 버리면 다른 쪽으로 확산도 좀 어렵다.
뭐 이런 걸 오늘 시장에서도 좀 방증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업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이제부터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았어요. 신한지주 비롯해서 뭐 KB금융도 좋았고 대체적으로 6%, 5%, 4%대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많았거든요. 센터장님 이거 왜 그랬던 거예요? 금리 올라간다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그리고 우리도 네. 일단 이거는 이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게 있는데 낙수 효과 할 때 삼성전자 한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백화점 가고 뭐 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쵸. 많이 올랐죠. 요즘 다시 또 백화점도 약간 조정이긴 한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백화점 다음은 백화점하고 우리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이 2.7% 10몇 프로 되잖아요. 우리도 금리 올려야 돼요. 아 우리도 금리 올려야 돼. 미국이 금리 올리면 그것도 더 빨리 올려야 돼. 미국이 2번 올리면 우리는 3번 올려야 되고 한 번 올리면 2번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환율 안 잡힙니다. 그 말씀을 환율 안 하시니까. 잡혀. 환율 안 잡히면은 네. 지금은 환율 갖고 우리가 수출할 때 더 많이 벌고 하는데 맞아요. 그다음 어느 순간 그 어느 순간이 1,550이에요. 네. 제가 그 보내드린 게 있는데 노무란가 어딘가에서 외국인이 그 임계점이라고 보는 거 있잖아요. 임계점. 그게 1,550이에요. 네. 그거 건드리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환율이 올라간다나요?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가 올라가면 장은 다 나빠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막으려면은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그렇죠. 이미 이빠이 하는데 뭐 어떻게 경제 성장을 더해? 그러면 금리를 올려갖고 금리 격차가 남아있는 마지막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동산도 있고 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금리 네. 인상을. 그러면 계속 미뤄지는 거야. 그러면 계속 그게 내관처럼은 아닌데도 계속 붙들어 있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한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금융주가 왜? 다른 거 살 것도 없거든. 그리고 주식이 빠지면 다른 거 빠지면 이거 배당 수익률도 이쪽이 싸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면 은행이 그게 단기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은 원래 같이 가면 사실은 증권주 봐야 되는데 증권은 주식이 빠지면 뭐 개판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은행이 중국보다는 훨씬 낫다. 일단 훨씬보다도 낫다. 이렇게 네. 판단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오늘 본 것 중에서 오늘 우리가 미국 물가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는데 우리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우리 물가 6월 소비자 물가가 3.2%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30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국은행의 신현송 총재가 모든 지표나 방향이 금리 인상 쪽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소비자 물가 발표된 걸 봐도 우리 물가 그러니까 금리를 한 2번에서 3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오늘 은행주, 금융주가 좋았다라는 설명 들었고요. 대표님은 오늘 좀 올라간 sek터 중에 어떤 게 특징적으로 좀 보이셨어요? 뭐가 올랐어? 뭐 올라간 게 뭐 은행주는 뭐 저거 배당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배당. 네. 뭐 손해보험 좀 올라왔고 네. 하다못해 카카오뱅크도 올랐어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삼성 SDS랑 LG CNS가 오늘 같은 날 플러스가 났다. 그 어떤 의미예요? AI는 안 망했다. 이거 플러스 났다고 해야 돼요. 아이 그럼요. 이거 오늘 고점에서 반토막 나고 나서 3%라는데 HCNS. 지금 중요한 거는 요거는 빼야 돼요. 이게 상한가 이거 요거 있죠? 빼고 요거는 빼야죠. 네. 그러면 한 20%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선 한 10만 원에서 요 정도 내려왔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지. 이거는 오버슈팅이라 이거는 계산에 넣으면 안 된다. 오케이. 여기서 사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리고 지금 삼성 SDS도 마찬가지죠. 지금 삼성전자 그룹 내에서 AX라고 해서 AI 전환을 이게 담당하는 게 SDS예요. 네. 요 꼭대기 보지 마시고 자꾸 저점 보세요.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네요. 저점 조금씩 올라가죠. 예, 요거는 지워라 마음속에서. 저 때가 언제죠? 그러니까 얼마 이게 안 젠스랑 됐어요. CEO, 젠스랑. 얼마 안 됐어요. 젠스랑 CEO. 예, 그렇게 포모의 보시면 되고 내러티브 사면은 네. 저 딱 걸리면은 한 네. 1년 쉬는 거죠. 한 1년 걸릴 수 있습니다.
예, 1년 안에 좋아지면 거기 갈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그 정도 보이고 코스닥 내에서는 지금 뭐 엔터가 올라온 게 눈에 띄는 거죠, 그죠? 맞아요. 엔터 오늘 잘 엔터. 갔어요. 예, SM이 오늘 한 6% 올라갔고, 그다음에 하이브도 한 3% 올랐어요. 하이브가 최근에 17만 원까지 갔다 21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이냐? 저는 차트로 보면 아직 의미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는 예,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요? 하이브는 특히 놀지 않았죠. BTS가 어, 열심히 공연하고 다녔죠, 그죠? 4, 5, 6. 우리 3월 말 공연 끝나고 폭락했잖아요, 그죠? 광화문 공연 광화문. 이후에. 네. 그게 3월 말이었어요. 네. 3월 20 며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요 날일 겁니다, 요 날, 그죠? 3월 맞아. 20일, 직후에 막 23일, 빠졌지. 예, 그때 그 빠졌어요. 이후로 계속 안 좋았네요. 그 이후로 계속 안 좋았죠. 어, 그 다음에 1분기 실적도 안 좋았으니까 또 빠지고. 네. 근데 BTS가 활동한 거는 4월부터죠, 정확히 얘기하면. 돈벌이 되는 공연은 4월부터 했다. 2분기 실적은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러면 주가는 과하게 빠졌다라고 반등 나오겠죠. 네. 예, 뭐 그러니까 이건 의미 있는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용 쪽도 나쁘지 않았는데 오후에 좀 밀렸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화장품 쪽이 그나마 좀 잘 버텨줬던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잘 버텼죠. 음. 그래도 그나마 한국콜마 6%, 뭐 아모레퍼시픽 예. 5%. 예, 네. 뭐그 정도 좋았고 화장품도 네. 괜찮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미약품이 오늘 같은 날 2% 플러스로 끝났는데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10%까지 올라갔어요. 어, 예, 한미약품이 올라간 이유는 뭐야? 돈을 받아서 그래요. 누구한테요? 일라이릴리한테 돈 받았죠. 아. 1,100억 대인가? 예, 계약금 받았는데 지난번에 기술 수출했다고 한번 기사가 나왔던 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단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소노페클로나 에이드인가 뭐 하여간 이름 되게 복잡한 거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예. 장이 짧은. 장이 짧은 네, 애들이 네. 자꾸 죽고 그래가지고 그게 희귀병인데 서양 애들이 많거든요. 음.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 올랐다. 그러면 이제 한미약품은 보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죠, 위에서 고점 대비. 근데 이 정도는 지금 반도체는 며칠 만에 뺐어요, 이 정도.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자리는 한미약품 파이프라인 너무 좋은데, 예, 뭐 이렇게 지금 오늘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장만 좋았으면 아마 제가 볼 때 10%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의미 있는 한미가 지금 뭐 중국에서 돈을 버니 못 버니 자꾸 따지는데, 1,000억 들어왔잖아요. 1,000억이면 1,100억인가 들어왔는데 규모가 얼마인지 볼까요? 1,100억 맞을 겁니다. 예. 분기에 매출이 한 3, 4천억 나오는 회사예요. 1,000억이면 크죠? 1,100억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뭐 장이 약하다는 거지. 이게 윗골이 달리고 그리고 제가 가야 지금 되니까. 요거를 이제 안 좋은 4시 10분에 알려드리려고 계속 참았어. 뭐예요? 선물? 또 막판에 쭉? 엄청 샀다. 네. 네. 근데 이거 어제도 사지 않았어요? 어제도 샀어요. 네. 어제 1초 7천억. 네.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 6월 만기 이후에 포지션을 보면 지금 풀었습니다. 한 5조 이상을 산 것 같아요, 매수. 예, 그러면 내일 좋을 수도 있다. 예. 네, 요즘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네. 네. 어제도 그래서 샀길래 1조 7천억이어서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뭐 빠지면 올라오지 않겠어. 근데 오전에 올라오더라고. 아, 내가 맞나 보다 그랬더니 틀렸어요. 예. 오후에 그럼 제가 오후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오후에 빠지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은 이틀 합쳐가지고 한 5조 가까이 샀으니까 네. 좀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 현물 말고 선물 수급을 거의 집중적으로 알려주세요, 대표님이. 네. 그렇죠? 물론 100% 다음 날 꼭 그대로 간다는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된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고. 너무 쫄지 말자. 네. 예. 뭐 우리 이번은 변동성 자주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 점점 무뎌지는데 사람들은 안 무뎌지나 봐, 그죠? 안 무뎌지네요. 그러니까 원래 복싱 선수들도 맞을 때 아프대요. 무뎌져도 예. 아픈.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았어서 광고 시간이 조금 또 뒤로 갔네요.
해야 되겠습니다.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저희가 또 합리적으로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상품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도 뭐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왕에 살 거 네 이렇게 합리적 가격으로 사시면 좋잖아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왕 함박 10팩 가지고 왔는데요. 금왕 돈가스의 인기 메뉴예요. 금왕 돈가스 아세요? 성북동에 39년 전통의 돈가스 맛집이라고 하는데 오븐 직화로 구워서 불향과 육즙을 그대로 살렸다고 합니다. 두 분 혹시 네. 네, 음. 맛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해동 이거구나. 후에 이거 장 좋네. 빠져서 나빠진 기분이 좀 만회가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조금 풀리십니까? 여러분 약간 네. 좀 거시기한데. 요게 해동 후에 전자레인지 2분만 돌려주면 드실 수 있대요. 진짜 편하죠. 네. 함박 소스, 그러니까 함박 스테이크하고 또 소스하고 각각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와, 저 육즙 나오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 뭐 이제 요리의 예시예요. 저런 식으로 요리하셔도 되고 그냥 소스만 저렇게 뿌려주셔도 되고 전자레인지 돌리셔도 되고 1인분에 3,780원 꼴입니다. 함박 2팩, 소스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5봉지를 드려요. 그래서 위생적인 10팩 개별 포장이고요. 할인율은 34%나 저렴하게 저희가 구성해서 왔습니다. 맛 표현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맛있어요. 뭐라고 요거 해야 돼? 여기 돈가스 집 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가봤어요. 대표님? 저 오, 자주 갔던 데인데. 금왕 제가 돈가스 옛날에 살던 집에서 걸어서 네. 5분 정도. 5분 좀 더 걸리나? 맛집인가 보네요. 제가 해화동에 잠깐 살았었는데 오. 맞아요. 거기 있어요. 나도 해화동 가봤어. 거기서 바로 넘어가면 성북동이거든요. 네, 거기서 잘하네. 금왕 돈가스라고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와, 요거 여러분 시장 빠져서 보실 기분이 아니더라도 차 몰고 가셔도 되고 주차장 네, 넓어요. 요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진짜 두툼해요. 네, 완전 실하게 두툼한 너무 함박 맛있는데요? 스테이크. 육즙 살아 있나요? 저도 한 입 먹어볼게요. 육즙이 아니라 뭐 그냥 음, 입이 꽉 차는 느낌? 그러네. 진짜 음. 부드럽게.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왜냐면 약간- 소스가 맛있죠. 약간 소스가 케찹 향이 좀 나요. 소스에. 맞습니다. 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음. 굉장히 어른 취향이고요. 네. 부드럽고 아주 두툼하게 진짜 실한 고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소스는 살짝 새콤달콤해서 아이들 입맛에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그게 다음으로. 좋은 세상이네 이런 거. 좋은 세상이라고요? 또 구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만 사라고 경고 먹었습니다. 집에 너무 먹을 게 냉동실 꽉 찼다고. 어제도 그 우거지 뭐 사왔거든요. 우거지. 그걸 바로 사셨어요. 그 자리에서. 나 이것도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좀 자,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LG 그램 가지고 왔어요. 네, 댓글에 건희 대표님 사면 사신다고 사실 거냐고 네 댓글이 올라왔다는데요. 몰래 살라고요. 몰래. 몰래. 예, 몰래. 내 와이프가 와이프님 몰래 이게 몰래 사시는 이게- 거예요. 이렇게 다 밝히시는 이게 몰래가 아닌데. 냉동실이 꽉 찼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경고를 먹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사신답니다. 여러분도 맛 좀 한번 보시고요. 자, LG 그램 테라급 i7 최초 119만 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 손으로 가볍게 1.1kg. 네, 저도 이렇게 가볍게 15형 초경량입니다. SSD 1TB, 램 16기가고요. 15개월 무상 보증이 가능합니다. 40% 할인된 가격인데요.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스태프분들하고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 사담 나누다가 뭐 노트북, 전자제품 얘기했거든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저희가 시장에서 하는 얘기가 요즘에 매일 이런 얘기잖아요. 칩 가격 올라가는 거, 칩플레이션.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요걸 119만 원에 맞춰왔습니다. 40% 할인된 가격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겉에 좀 색깔은 좀 큰 사이즈죠. 좀 크죠. 약간 크죠. 약간 크죠. 네. 제가 쓰는 것보다 큰 거. 예. 이게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 요거는 이제 무광 스타일이에요. 무광이고 들어봅시다. 네. 1.1kg. 괜찮네. 음. 괜찮아요. 이 정도 크게 이 정도면 그죠? 엄청 가벼운 거. 엄청 가벼운 거. 그러니까요. 네. 진짜 좋네. 자, 요거를 그래서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 막 돌리시네.
디램 값이 폭등했다는 건 뭐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요. 메모리 부품값만 요 가격에서 그 메모리하고 부품값만 60만 원 상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윈도우 11은 받자마자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A급 리퍼 안심 15개월 무상 보증까지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시간을 늦출수록 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상황이라고 하네요. 관심 가지시고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는 마무리가 됐고요. 시장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네, 아마 다들 힘드실 텐데 힘들어요. 네, 저희도 힘들어요. 장 빠질 때 방송하려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더 투자자분들이 힘드시겠죠. 정말 시청자분들 요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하고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라도 이제 도움드리는 얘기 지금 해드리고 싶은데 자, 두 분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한 음. 만원빵 내기를 한번 할까? 내일 상승이냐 하락이냐? 아니 너무 그 사인성 도장이에요. 그런 거 안 돼. 안 돼, 사인성 안 돼? 도장 안 돼. 나는 상승에 걸려 그랬지. 그럼 그냥 명예로 내기하는 거는 네. 괜찮아요. 10,000원 그거 하지 말고 상승? 상승 내일 상승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등할 것 진짜요?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뭘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별로 세하지 않아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아니, 내기하자고 하시는데 아니 그런 건 안 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저는 공평하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아침에 안 나오고 그 순간순간 여러분 못 하니까 네. 타이밍이 달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저는 똑같이 얘기해요. 원칙이 없이도 돈을 잘 버신 분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스캘퍼건 데이 트레이더건 현금 비중이 관계없고 원칙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으면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하다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손절을 하고 나서 이틀 뒤에 보니까 5% 올랐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주 있죠. 예, 그런 걸 겪어야지 겪어야 되는 건 아닌데 겪게 되면 겪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억에 남아서 다음에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점에 걸리면은 손점에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오르지 마시고. 그리고 많이 나눠서 들어갔으면은 아직 펀더멘털이 수반돼 가서 무너진 거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진짜 뭐 7월 하순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노이즈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노이즈가 아니게 되면은 그러면 펀더멘털이 나중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면은 그때 주가가 지금보다 더 내려갔다 하면은 눈부는 머금고 나와야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기분 좋을 때는 하고 조금만 분위기 잡으면은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가 습관을 버리셔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는 거는 뻔해요. 원칙 지키십시오. 손절매 하시고 그다음 포모에 팔지 마시고 포모래 공포에 팔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 공포에 파실만 하거든요. 그거는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그거를 예전에 3번 해가지고 3번을 공포에 팔았다면 앞으로는 2번, 1번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이 겪는 것이 더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못 팔아요. 공포가 안 와가지고. 그런 분은 만돈한테 맡겨야죠. 대신 공포를 느끼시는 분이 팔아요. 공포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주 좋은 성격입니다. 네. 자, 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예측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정 체크는 가능하죠.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루 또 미국은 휴장이 있고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이번에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 고용 보고서 발표됐을 때 생각보다 고용이 너무나 좋게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용이 이렇게 좋아? 아직까지 물가가 높은데 고용까지 이렇게 견고하면은 그냥 마음 놓고 금리 올리겠네? 이런 근데 식으로 해석이 네. 됐잖아요. 간밤에 ADP는 먼저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안 나왔어요. 음. 고용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라는 게 아마 내일 오늘 밤에 발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고용이 만약에 좋게 나오면 뭐 또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될 예, 수도 그렇게 있지만 그렇죠. 그게 해석이 지난번처럼 뭐 음. 월드컵 일시적 특수야 이런 식의 해석이 또 붙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어제 간밤에도 케빈 워시 이슈도 있었는데 이게 싹싹 흐르는데 메타 때문에. 그렇지. 예, 케빈 워시가 발언한 거를 가지고도요.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르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그분은 말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시장에서는 매파냐 비둘기냐 서로 싸워요. 지금. 네. 지금 의견이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케빈 워싱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 고용 보고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표는- 나쁘게만 생각하면은 자 전쟁도 끝나고 있고 고용 데이터도 유가도 말하는데 예. 그렇죠. 네, 어. 좋게 생각하면. 네, 좋게 생각하면 그러면 반도체가 이것도 노이즈가 아니면은 그렇죠. 노이즈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해서 공포에 팔면은 나중에 그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진짜 네. 40%도 안 되면은 음. 나와야죠. 음. 40%도 안 되면. 예. 근데 이게 반반이 그러면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는 좀 기다리시는 거 밖에는 사실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니 더 있죠. 예. 더 사도 되는 거고. 현금이 있으면 현금 있으니까. 현금이 없으면 이거. 그래서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올라간 섹터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다 뭐 금융, 화장품, 엔터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AI하고 좀 먼 종목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그렇죠. 떨어졌던 맞아요. 종목들 더 이상 여기서 더 떨어질 때가 뭐 있을까? 오히려 소비재 뭐 이런 쪽에 네, 소비재 뭐 이런 쪽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이렇게 AI가 막 이렇게 충격이 있을 때만 이게 오르면 오를 때만 반등을 해주면 이걸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사실 하실 수가 있는 거여서 그러면 골고루 갈고 있으면 되지. 골고루 좀 분산해서 아 지금 뭐 지금 오늘 뭐 봐요. 바이 저기 저기 뭐 저기 KB 금융이건 하이브 갖고 계시면 행복할까요? 예, 50% 빠졌는데.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대세를 따르려면은 기다리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시면 좋은데 네. 일정 부분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이라는 게 코스닥이 8% 6%라면서요. 저는 한 8% 되는 줄 알았는데 연초에 14%였거든. 그런데 이게 13%가 8% 돼갖고 원래 갖고 있는 게 한데 원래 들어간 게 한 25% 들어가서 지금 15%다. 그러면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네. 어제 그저께 같이 뭐 무슨 특별한 이벤트성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반등 나올 줄여야 되는 때 거예요. 좀 줄여야 돼. 줄여야지. 아니 시장이 8% 6%인데 그걸 20% 갖고 있다면 반등기를 주는데 그거를 그렇죠. 그런 건 그 습관이 반등- 그 습관을 네. 돼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제가 하느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는 반등 기회 줄 때 비중이 좀 많다면 그렇죠. 줄여야 되는 게 줄여야죠. 예. 맞는 비중이 거예요. 많다면. 비중이 많다면 그리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되게 화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기분도 나쁘고. 걱정도 되시고 예, 네. 전 국민이 다 같이 물렸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고통을 같이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버틸 만한 수익권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많으실 거고요. 많죠. 네. 예, 여전히 그리고 많고. 조금 높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아 뭐지 근데 어떡하지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이런 마이너스 나신 분들은 너네는 그래도 수익이 났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수익 나서 내 수익이 줄어들 때 더 고통스러워요. 사람은. 맞습니다. 내가 그 수익을 봤잖아요. 네. 그 찍힌 숫자를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오늘 벤츠 한 네. 대가 날아갔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오늘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힘든 시장이었고 네. 오늘 또한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코멘트 해주신 두 패널께도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장열 센터장님, 이건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은요, 장우진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시장이 6월의 변동성에 이어서 7월 초반도 이렇게 변동성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네요. 든든하게 좀 중심 잡아 보시려면 남들보다도 먼저 정보를 얻고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3프로TV 구독 서비스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박병창 대표님, 이선엽 대표님, 김장열 센터장님, 장우진 대표님, 박명석 큐레이터님, 이건희 대표님 이렇게 훌륭한 강사진께서 구독 서비스 지금 제공하고 계시거든요. 실전 매매부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교육 강의, 그리고 월가 소식, 해외 유명 연사 인터뷰, 인사이트 제공, 또 K 반도체 집중 분석까지 인사이트 제공까지 굉장히 여러 면에서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3프로TV 구독 서비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장우진 대표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